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터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최삼욱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저희 그 힐링 가족 여러분들이랑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삼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원장님을 모시게 된 이유가 주식 중독, 주식 때문에 중독되고 정신까지 망가져버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러 가지 자료를 찾던 와중에 주식은 심리다라는 선생님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우연히. 그리고 너무 좋아서 열심히 여기 출판사에 연락해갖고 어떻게 선생님 겨우 찾아내서 연락을 드렸는데 응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와주셨어요. 아무튼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이제 몇 가지를 좀 여쭤볼까 해요. 먼저 첫 번째로 요즘 계속 주식이 이제 올 초부터 계속 하락장, 뭐 지금 지하 4층, 5층 막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요즘 같은 약세장에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마음가짐, 멘탈 관리 사실 정말 어려운데 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하는 게 좋을지 먼저 그런 것들을 여쭤보고 싶어요, 선생님. 네, 요즘에 하락장이 좀 길어지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제가 한 20년 정신과 전문의 하면서 다양한 질환 환자분들을 만나 뵙게 되는데 특별히 또 제가 관심 분야가 이제 중독 쪽이고 또 그 중에서도 도박 중독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도박이라 그러면 주식하고 좀 다른데 또 비슷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도박 중독 환자, 주식 중독 환자들을 보면서 이제 겪게 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제가 이제 책에 좀 담궈놨고요. 특히 이제 이 하락장 가운데 우리가 이 문제를 삼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상승장에서부터도 이런 주식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상승장에서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거는 상승장에서도 항상 안전하지 않고 또 이런 하락장에서도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항상 이제 좀 위험 자산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오히려 하락장이 좋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그렇죠? 개개인마다 다르니까. 네.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이제 상승장에 왔을 때 언젠가는 하락장에 올 거라고 이미 예상을 했고 또 분산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현금을 마련해서 오히려 싼 가격에 이제 투자를 시작하고 또 적립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쌓아가는 분들은 오히려 주가가 너무 비쌀 때보다는 하락일 때가 더 좋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지금이 적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투자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하락장에 오면 본인의 계좌도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들은 이 상승할 거 딸 것만 기대하고 주식장에 들어갔다가 하락장에 오면서부터 상당히 이제 불안, 공포, 뭐 이런 심리적 반응에 이제 힘들어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신 것 같고, 사실 이제 우리가 불안하거나 공포라는 감정은 자동적인 반응이에요. 우리가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자동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이 불안과 공포가 생기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런데 특히 이 주식시장의 특성이 불확실하잖아요. 미래를 모른다고 하는 이 불안, 공포는 이 불확실성에서부터 나타나는 거고, 이제 구체적으로 손실이 생기면 이제 공포가 생겨서 어떤 분들은 패닉셀도 하죠. 공황장애라고 들어보셨죠? 예, 공황장애는 실제로 공포 상황이 아닌데 우리 뇌가 그걸 공포로 인지해서 신체적인 반응, 예를 들면 호흡이 가빠지거나 뭐 숨이 차거나 아니면 이제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어지럽거나 다양한 신체 반응을 동반한 아주 공포 반응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럴 때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패닉셀을 하는 분들이 생기고 패닉셀. 빨리 도망가는 거죠. 빨리 도망가는 거죠. 어떤 분들은 얼어붙습니다. 우리 제가 어릴 때 얘긴데 초등학교 때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누가 확 잡아 당겨가지고 봤더니
나쁜 형들이 네네. 이게 돈을 뺏으려고 네. 그러면은 그때 살려달라고 길거리 아저씨들한테 아주머니들한테 도와달라고 소리치면 될 것 같은데 소리가 안 나와요. 나와요. 네네네네. 그런 경우 있습니다. 얼어붙어요. 네네. 진짜 공포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소위 존버라고 그러죠. 네, 이게 이제 조롬하게 버티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어떤 판단을 이제 못하게 되는 분들도 있어요. 조금 그런 상황이 지나가면 이 상황을 좀 안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권위자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나 아니면 뭐 요즘에 유행하는 유튜브나 또는 뭐 다양한 전문가들을 통해서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의존하는 현상이 생기기도 하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지나가면 이제 분노 반응이 생깁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투자할 때 이런 현상이 생길까? 이런 이 분노 반응이 생기면 또 이 분노 반응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분노의 화살이 밖으로 향하면 이 주식을 하게 만들었거나 또 주식 종목을 찍어준 전문가들한테 악성 댓글을 달기도 하고 또 그 화살이 자기 자신으로 향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자책을 하거나 또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거나 이런 일련의 과정이 걸리는데 제가 이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약세장에 왔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하지 말아야 될 것. 약세장에 있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는 제 외래 환자에서 오시는 분들 이렇게 합니다. 약세장이 와서 이제 손실을 크게 보면 이걸 빨리 메꾸려고 빨리 이 본전을 메꾸려고 이제 복구하려고 더 위험한 투자에 손을 댄다. 네네. 이게 굉장히 대표적인 이 약세장에서 이 문제가 더 심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가진 돈이 별로 없다. 그럼 여기다가 더 문제가 생기는 게 이때 또 위험한 대출을 하거나 레버리지를 쓰거나 절대 안 되죠. 주식을 했던 분이 이제 더 위험성이 강하고 변동성이 강한 선물로 가거나 코인으로 가거나 이러면서 이 손실을 빨리 메꾸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결국에는 굉장히 더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굉장히 안 좋은 악수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상황에 오게 되면 이런 행동을 하면서 중독에 빠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또 이런 과정을 또 몰래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몰래. 그래서 가족한테 얘기하지 않고 자신이 이제 이런 문제를 혼자 메꾸려다 보면 실제로 심리적인 압박도 더 많이 받게 되고 판단력도 그래요. 더 많은 이제 문제들이 계속 쌓이게 되고 그래서 이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게 되고 돌려막기를 한다든지 경제적인 압박감을 계속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럴 때는 대출을 하거나 또 위험한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고요. 해야 될 것은 이 손실을 일단 인정하자는 겁니다. 손실을 인정하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이게 오를 것만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락장도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특히 이제 처음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머리로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적인 학습을 해야만 이게 내 것이 되는데 이런 게 정말 올 수 있구나. 두 번째는 그렇게 인정을 한 다음에는 정말로 이제 배울 게 있어야 되겠죠. 하락장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상승장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왜 올랐는지를 심도 있게 분석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실력이 50점인데 90점을 맞았다. 그러면 왜 내가 90점을 맞았는지 굳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50점 실력인데 만약에 10점을 맞았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를 따져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 대책을 세우는 그 준비를 하게 될 때 하락장에서 내가 이제 정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하락장이 어떤 거시경제의 문제인지 아니면 기업 단위의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투자를 잘못한 건지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학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장기적인 이 투자를 하는데 오히려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하게 되죠. 그렇구나.